봄봄봄 봄쌤입니다. 우리 봄봄이들의 수학 만점에 봄을 응원하는 봄쌤이 이번에도 수학 만점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봄봄이들이요, 당연히 많은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걸 틀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당연히 쌤도 사람인지라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실수도 많이 하고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실수 진짜 많이 해. 그래서 뭐 강의 중에 문제를 풀다가도 더하기 빼기도 가끔 틀리고요. 답이 3번이야. 3번을 냈는데 자 3번 하면 4번 쓸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쌤 그럴 때마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재촬영을 하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촬영을 해. 근데 우리 봄봄이들은 시험장에서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인간적이게도 실수를 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가 안 되잖아. 그래서 실수를 하면은 안 되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쌤이 빠밤! 수학 계산 실수를 줄이는 6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요,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 전부 맞춰서 실수를 줄이고 점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법, 머리가 아닌 너의 손을 믿자. 무슨 말이냐면요. 네, 암산보다는 직접 적어서 푸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암산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도 강의 시간에 얘들아 이 부분 암산이 되면은 암산으로 풀어 라고 말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암산을 해서 많이 실수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암산하지 말고 머리로 풀지 말고 손으로 직접 풀어야겠지? 당연히 손으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적어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수가 당연히 줄어지고 시간도 줄여지고 점수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꿀팁을 쌤이 한 개 더 줄게요. 바로 짜잔! 짜잔!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 때 그냥 거기다가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연습장에 푸는 게 진짜 좋아요. 연습장에 내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만약에 답이 틀리다면은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어디에 잘못됐는지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쌤은 최소한 교과서를 3번 이상은 봐라 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교과서에 풀었다면 내가 또 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겠지. 식과 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를 풀 때도 당연히 연습장에 풀어야 되고요. 우리 시중 교재 문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봄쌤이 수업하고 있는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에서도 그 문제들, 그렇게 좋은 문제를 한 번만 풀고 끝낸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연습장에 풀고 내가 틀린 문제는 문제집에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문제 풀 때는 표시된 문제만 풀잖아? 그러면 진짜 실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 괄호에 예민해지자. 우리 수학은요, 괄호의 유무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괄호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유리수의 복잡한 계산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까지 나와요. 그러면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괄호의 순서에 맞게 알맞은 순서대로 풀어야 정확한 답이 나오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많이 실수해요. 소괄호에서 중괄호를 풀 때, 중괄호에서 대괄호로 풀 때 그 푸는 과정에서 부호를 빠뜨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괄호가 나왔어? 예민 보스야 나는. 예민하게 집중력 있게 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쌤이 첫 번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암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생긴다고. 암산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많이 생기지만 맞아요. 내가 표시해야 될 것을 표시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아. 기하분수로 나타낼 때 6분의 4 나와 있으면 우리는 3분의 2로 적어야 되는데 6, 4 이것을 땡땡 약분 표시하지 않고 그냥 3, 2만 쓰거나 아니면 3, 2만 쓰고 땡땡 약분했던 표시를 쓰지 않아서 또 다른 수와 또 다른 식과 곱해야 할 때 내가 이거 약분했나? 약분하지 않았나? 헷갈리고요.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꼭 올바른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에서도 얘기했지만 괄호를 푸는 과정에서 위의식에서 아래식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호를 내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거듭 제곱을 쓰지 않거나 좀 식이 기니까 뭐 이 부분은 안 써도 되겠지 하면서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길어 이걸 내가 안 써도 되겠지 막 이런 마음은 아닌데 괜히 기니까 뭐 이 부분은 안 쓰면서 내 손으로 풀고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은요 당연히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도록 생략하지 말고 정확히 제대로 적어주세요. 네 번째, 문제 조건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고 풀다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제대로 풀고 나서도 정확한 답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문제에서 여기에 정말 주의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괄호 안에 있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아니겠지 하면서 진짜 제대로 안 보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안 보는 것은 아닌데 괄호 안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양수만 답을 쓰시오. 양의 제곱근만 답을 쓰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x제곱은 4에서 x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지만 양수만 답을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2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2까지 적는다? 그러면은 점수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계속 까먹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밑줄 쳐서 이 부분 내가 조심해야지. 답을 적을 때 요거 꼭 신경 써야지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내가 계산한 결과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결정적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내가 얻은 답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우리 본보미들이 방정식에 활용해서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활용해서 막 이렇게 나와. 작년 쌀, 작년 보리 생산량이 막 나오고 식도 그거 관련돼서 식을 쓰는데 맨 끝에 문제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작년 학생 수, 막 작년 여학생 수가 몇 명, 작년 남학생 수가 몇 명, 그래서 막 전학을 오고 전학을 가고 막 어쩌고 해서 식을 쓸 때도 내가 작년에 관련된 식을 막 썼어. 그러면 X, Y 구했을 때 작년 남학생 수, 작년 여학생 수가 나와. 하지만 문제에서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구한 그 미지수 x의 값이 꼭 답이 되는 경우가 아닐 때가 있으니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적어야 하는 답은 반드시 단위를 적어야 돼요. 아까 쌤이 생략하지 말라고 했지? 단위 안 적고 그냥 답만 적어도 뭐 맞겠지? 아닙니다. 틀립니다. 특히나 도형에서 단위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만약에 도형에서 그 모서리의 길이가 센티미터라면 건널비는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 단위를 적지 않으면 이게 건널비인지 부피인지 당연히 틀리게 되고요. 그렇고요. 많은 친구들이 단위 안 써서 틀리는 경우 쌤이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위 적는 습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뭐 운동 같은 것도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맞아요. 실수도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집중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연습장에 푸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연습장에 잘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냥 쌤, 저는 또 무대 스타일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풀어도 제가 또 실전에 강한 편이라서 시험장에 가서는 또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단위를 안 적어도 시험장에서는 제가 시험에서는 꼭 단위를 적을게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꼭 실전처럼 연습을 해주세요. 우리 시간을 딱 설정해주고 그 시험 시간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그래서 이러한 실천과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당연히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봄쌤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높아지길 바라는 거, 그거는 욕심이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이 낮은 거는 어쩌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도 선생님, 이 문제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러면은 선생님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간 6가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우리 봄봄이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줄이고 점수는 높이고 우리 봄봄이들의 수학의 만점에 뽐! 봄쌤이 항상 응원할게요. 아자아자 파이팅!